예, 안녕하십니까. 2주 만에 뵙게 되네요. 오늘 이 세미나 7, 락강 세미나 7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사물과 기표와 창조와 승화 이와 같은 제목으로 어,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 사물이라는 것은 그 이 물건을 일단은 나타냅니다. 물건. 이 가시적인 물건으로서의 사물, 그것을 일단 여기서 얘기하고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또 사물이라 할 때는 우리가 물화라는 것과 관련시킬 수 있죠. 물화, 사물화시킨다. 사람을 사물화시킨다. 물화시킨다. 예. 또 사물이라 할 때는 이 승화와 관련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물화 시킨다고 할 때, 승화와 관련될 때는 이 사물화라는 게 고상화 시킨다는 것이죠. 사물을 물건을 고양시킨다. 대상을 고양시킨다 할 때, 그거를 우리는 대상을 사물화시킨다. 또는 물건을 사물화시킨다. 고양시킨다. 높인다는 것이죠. 승화시킨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사물이라는 말 속에 그런 의미들이 있다는 것을 일단 생각하시고, 여기서 그 물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물건으로서의 사물을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책상이죠. 예를 들면 TV예요. 예를 들면 핸드폰이죠. 이런 그 물건으로서의 사물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이제 악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악이. 사물과 악. 사물과 악. 그리고 기표와 창조와 승화. 예. 이 물건으로서의 사물에 악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물건의 기능과 용도를 바꿀 때, 변형시킬 때, 이것을 그 물건에 대해서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알아볼 건 물건을 사용하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래요. 물건을 물건 용도로 쓰는 거. 이게 이제 첫 번째 물건의 용도죠. 두 번째는 물건을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면 여기서 얘기하는 걸로 보면은 그 꽃병을 갖다가 숟가락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예. 이게 물건을 다른 용도로 쓰는 거예요. 이걸 물건의 기능을 변형시켜서 쓰는 것이죠. 변형시키는 것. 도착이에요, 이게. 그 다음 세 번째, 물건의 사용의 유형을 보면 물건에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물건에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 이것도 승화에 해당돼요. 이것도 승화에 해당되는데, 요거는 승화 중에서 조금 낮은 의미의 승화예요. 예를 들면 뭐냐? 책상이 있는데, 이 책상은 그 용도로 쓰면 그냥 책상이죠. 공부하는 곳이죠. 공부하는 도구예요. 근데 이 책상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다른 용도로 쓴다? 다시 말하면 물건을 올려놓는 그 도구로 쓴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악이 되는 거예요. 책상이 악화되는 거예요. 악으로 화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 기능의 도착이에요. 물건의 기능의 도착. 물건의 기능의 도착. 이것이 악입니다. 그리고 이 물건에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책상은 내가 올 초의 성적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거두는데 사용된 책상이다. 나에게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책상이다. 이거는 내 학교 성적이 향상하는데 나를 위해서 그 사용된 책상이다. 이렇게 할 때는 이제 그 책상에 긍정적 의미가 부여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도 벌써 승화가
부착되는 것이죠. 책상의 승화가 부착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책상이라는 이 물건을 승화시킨다. 그 사물화시킨다. 거기까지 갈 때는 어떤 것이 되겠죠? 이 책상은 아버지가 내게 물려주신 것이다. 아버지가 나에게 이 책상에서 공부해서 우등생이 되고 좋은 대학 가라고 나에게 아버지가 쓰시던 책상을 나에게 물려주신 그 책상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책상에는 이제 그 고도의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죠. 예, 고도의 의미가 부여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버지의 그 어떤 유언, 아버지의 어떤 이 간절한 그 부탁과 관련된 이건 나의 존재적인 어떤 의미와 연결된 그러한 그 승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책상이라는 물건에. 예. 두 번째, 물건에 대한 인간 작업은 긍정적인 결과만큼 많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왜? 물건을 다른 용도로 쓰기 때문에 그렇다. 물건에 대해서 인간 작업이라는 것은 물건에다가 기표를 주는 거예요. 물건에 대한 인간 작업이라는 것은 인간이 그 물건에 대해서 기표를 통해서 그 물건에 어떤 그 정의를 부여하는 거예요. 정의. 그 물건에 대한 정의. 예. 아이덴티피케이션 또는 이 물건에 대한 서술을 부여하는 것이죠. 물건을 갖다가 서술하는 거예요. 아티큘레이션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 작업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결과만큼이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왜?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때는 그 용도로 쓸 때 그렇고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때는 그 물건을 갖다가 어떻게 할 때다? 도착적으로 사용할 때, 그 물건의 기능을 도착적으로 사용할 때 우리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어떤 대상으로서의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거는 있는 그대로 그 받아들여서 그 사람의 상황이나 감정이나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거는 긍정적인 인간 작업이 되겠죠. 거기에다가 내가 기표를 주는 거죠. 이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기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긍정적 서술, 긍정적 이 작업이 되는 거죠. 인간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어떤 면들, 어떤 그 배경들, 그 어떤 그 감정 세계, 생각 언어를 내가 받아들이면서 그걸 내가 곡해 해석하거나 부정적으로 해석해서 거기에 부정적인 의미를 준다? 또는 곡해적인 의미를 준다? 그렇게 될 때는 나는 인간 작업, 그 대상 사람에 대한 이 주체의 그 인간 작업이라는 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죠. 네. 물건에 대해서 왜 그 부정적 결과가 초래될까요? 물건을 다른 용도로 쓰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면 꽃병을 숟가락으로 사용한다든지. 네. 삽을 가지고 땅을 파는 데 쓰지 않고 삽을 가지고 어, 길거리를 지나가는 그 개를 갖다가 쫓는 데 사용한다든지 이런 거죠. 위협하는 데 사용한다든지 이런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물건은 악이에요. 악이 되는 거죠. 중세 시대에 카타르라는 그 종파가 있었는데 12세기 카톨릭 교황청의 엄청난 박해를 받아 소멸됐어요. 근데 요때 그 카톨릭이 카타리파에 대한 재판 심리 신문 자료들을 다 삭제해버렸어요. 녹취록도 삭제시키고 재판의 흔적을 모두 다 삭제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요게 그 정의로운 이 카타르파에 대한 정의로운 핍박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이건 마녀 사냥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카타르파에 대한 그 기록이 없어요. 도미니코 회의 한 인물은 카타르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었고 삶의 방식이 기독교적이었으며 도덕이 유난히 순수했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카타르파가 기독교의 한 분파로서 굉장히 그 경건한 생활을 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그 카타르파라는 이 대상을 갖다가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이걸 곡해 해석해서 이거를 교황청에 대한 어떤 그 도전 세력으로 카톨릭에 대한 도전 세력으로 해석해가지고 그걸 핍박하고 사람을 갖다가 박해한다? 그거는 그 악이죠, 악이죠. 왜냐하면 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질 않고 있는 그대로 판단하지 않고 왜곡시켜서 판단하고 잘못 다루었기 때문에 카타르라는 한 기독교 종파를 잘못 다루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악이 되는 것이죠. 이때는 카타르 종파가 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이 잘못 다룬 이 교황청이 이 카톨릭이 악이 되는 것이죠. 완전함의 실천은 본질적으로 가장 발전된 초연 상태에서 죽음을 추구하는 것으로 특정지어지는 에덴의 세계로의 재통합의 표시였다. 완전함의 실천, 완전의 실천, 완성의 실천. 이것은 본질적으로 가장 발전된 초연 상태에서 죽음을 추구하는 것으로 특징지어지는 예, 에덴의 세계로의 재통합의 표시였다. 이건 이제 카타르파의 얘기죠. 예, 카타르파의 그 완전함의 실천. 이거는 가장 발전된 초연 상태에서 죽음을 추구하는 것으로. 초연이 죽음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박해할 때 초연이 죽음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죠. 자신의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지키면서 초연하게 죽음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이걸 완전함의 실천이라고 락강이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에덴의 세계로의 재통합의 표시다. 천국으로의 재통합의 표시다. 결코 죽음으로의 재통합의 표시가 아니라 천국으로의 재통합의 표시다. 생명으로의 재통합의 표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교황청에 의한 카타르파의 물화. 여기서 물화는 사물화, 아주 그냥 디스그레이스 시키는 것이죠. 아주 훼손시키는 거예요. 예. 그게 악이라는 것이죠. 악.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잘못 사용하면 그 물건이 악이 된다기보다는 그 잘못 사용하는 그 사람이 악이 되는 것이죠. 잘못 사용하는 인간 주체가 악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물건은 중립적인 것이니까. 예. 그 기능대로 사용하면 선이고 기능을 도착시켜 사용하면 악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물건 자체가 악이 물건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그것을 악하게 사용하는 인간에게 악이 있는 것이죠. 예,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물질의 영속성이 악의 자리가 된 것은 물질이 스스로를 발생시키는 다른 물질로 변형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이다. 이 물질의 영속성이 악의 자리가 된 것은 물질이 스스로를 발생시키는 다른 물질로 변형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다. 이게 진화론 관점 아닌가요? 예. 이 변형. 예. 이 변형. 예. 이것이 물질의 영속성을 담보할 때, 이 변형이라는 게 물질의 영속성을 담보할 때, 이것은 진화론적 입장입니다.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이다. 이건 악이다 이거죠. 예, 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실 때, 천지를 만드실 때, 생물, 동물, 이 식물을 만드실 때는 종대로 만드셨어요. 종대로. 그러니까 물질이 산소에서 질소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수소는 수소지 질소가 아니에요. 그런데 수소를 물로 변화시키는 건 인간이죠. 인간이 수소를 물로 변화시키는 것이지 수소 자체가 자기가 산소가 되고 질소가 되고 이렇게 변형되는 건 아니죠. 예. 그 원자, 예, 핵연료, 그 프로토늄 이 자체는 중립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원자폭탄을 만들어서 인류를 파괴하는 데 쓰는 거, 이거는 악이죠.
예, 이런 게 악이에요. 이게. 플루토늄이 뭐로 변형된 겁니까? 핵물질, 그 폭파하는 핵물질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악입니다. 우라늄 자체의 기능이 있어요. 근데 그걸 핵물질로 변화시키는 게 이게 악이에요. 악은 물질에 있다. 악은 다른 곳에서도 있을 수 있다. 질문은 열려있다. 악은 행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비주의라고 부르는 세계, 즉 신화적이거나 실제로 환상적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는 세계에 들어가지 않고 돌아서는 모든 후속 금역적 과업이 구성될 지독한 물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물에 악이 있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감이 오시나요? 악은 물질에 있다. 악은 다른 곳에서도 있을 수 있다. 질문은 열려 있다. 악은 행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은 인간 작업에만 있는 게 아니죠. 인간 작업이 뭐죠? 기능을 도취시키는 거. 디스그레이스 시키는 거. 기능을 훼손시키고 물질의 그 고유성을 훼손시키는 거. 사람의 고유성과 독특성을 훼손시키는 거. 이런 게 이제 악이죠. 이게 인간 작업이라는 거예요. 인간 작업. 아까 나왔었던 인간 작업. 인간 작업. 예. 인간 작업은 긍정적인 결과만큼 부정적인 결과도 만들 수 있다 그랬어요. 예. 물건에 대한 인간 작업이 긍정적인 결과가 된다면 여기서는 창조 작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창조 작업이. 예. 근데 여기서 악은 물질에 있다는 것은 아까 우리 인간 작업에 그 악이 있을 수 있다 그랬죠. 부정적인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랬죠. 예, 그것이 바로 악입니다. 그게 이제 행위에 있는 악이에요. 이 인간 작업 안에 있는 악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또 사물에도 악이 있을 수 있다 그랬어요. 사물에도 악이 있을 수 있다. 요건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앞에서 나온 그 카타리파 얘기를 한번 비유해 보자면 카타리파의 기획이나 의도, 그들의 신앙이나 생활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교황청이, 카톨릭이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마녀 사냥을 했다? 그냥 정죄해버렸다? 그러면 그 정죄하는 카톨릭에 악이 있을 수 있죠. 이때는 카톨릭이 사물이 되는 거예요. 악이 있는 사물. 악이 있는 물질이 돼버리는 것이죠. 국가도 악이 될 수 있어요. 국가라는 시스템도 악이 될 수 있고 가정에도 악이 있을 수 있죠. 예, 가정이 사물화될 때, 가정이 비기능적인 가정이 될 때, 기능적인 가정이 되면 이건 선으로서의 가정이죠. 근데 반기능적인 가정이 되어버리면 이거는 악이 되는 거죠. 가정도 사물화 되는 거예요. 악을 품은 사물화가 되는 거예요. 개인도 악이 있을 수 있죠. 개인에게도 개인도 사물화될 때, 개인이 사물화될 때, 즉 개인의 인격이 이성과 감정과 양심과 의지가 왜곡돼 버리거나 도취돼 버리거나 도착돼 버리거나 이렇게 되면 개인에게도 악이 있는 것이죠. 이게 사물에 악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의 뜻이에요. 사물에 악이 있을 수 있다. 예.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교회나 어떤 시스템이나 그 모든 것들에 악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않고 또 어떤 대상이 정상적인 기능으로 돌아가게 만들지 않고 비정상적인 기능으로 돌아가게 만들 때 바로 이 전체주의 국가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공산주의 국가가 바로 대상을 갖다가 정상적인 기능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게 아니라 비정상적인 기능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공산주의나 이 전체주의가.
그런 게 악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물에 악이 있을 수 있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자, 기표. 기표는 창조신화의 핵심에 있다.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기표는 창조신화의 핵심에 있다. 기표가 나타나야 창조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기표 생성의 주체는 인간이다. 예. 기표 생성의 주체는 인간이다. 인적 요소의 존재를 말한다. 우리는 악의 개념을 생각하고 그것을 창조론적 용어로 신문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과로하니 기억해야 한다. 악의 개념을 생각하고 그것을 창조론적 용어로 신문한다는 것은 기표로 악을 악이라고 진술하는 거예요. 사실 사물은 그것이 인적 요소를 정의한다는 사실에 의해 정의되는 한 관련되어 있다. 우리는 기표를 통해서 사물을 정의하는 것이죠. 사물을 정의하고 개념화하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사물이 정의되는 거죠. 책상은 책상으로 정의되는 거고, 카메라는 카메라대로 기표에 의해서, 인적 요소에 의해서 기표로 정의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인적 요소는 우리를 벗어난다. 인적 요소란 주체가 기표를 생성하는 활동이며 기표 생성을 통해서 사물을 정의하는 것이 토기장의 일이다. 인적 요소가 우리를 벗어난다는 것은 인적 요소, 즉 주체도 악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해요. 우리를 벗어난다는 얘기는 악이 될 수 있다. 왜? 주체가 사물을 정의하는 기표를 잘못된 기표를 적용해버려서 잘못 정의해버리면 그 사물은, 그 물건, 그 대상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disgrace 돼야 돼요. disvalue 돼야 되죠. 완전히 그 강등되는 물화가 돼버리는 것이죠. 이게 인간이 하는 일이다. 토기장의 일이다. 인간이 하는 일이다. 그냥 기표는 생성하는 활동을 하는 거예요. 기표는 창조하라고 주어지는 것이지 파괴하라고 주어지는 게 아니죠. 사실 언어는. 원래 인간이 언어를 가졌다는 기표를 갖는다는 것은 창조 행위를 하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 창조 행위를 통해서 대상을 승화시키라고 언어가 주어지는 거고 기표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 기표를 통해서 대상을 물화시키고 고양시키는 게 아니라 저열화시키는 이런데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그건 언어 자체가 사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악한 사물이 되는 것이죠. 아까 우리 사물에 악이 있을 수 있다 그랬죠? 사물에 악이 있을 수 있다. 예.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언어가 사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언어가 사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언어가 악한 사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언어도 악한 사물이 될 수 있다. 네. 프로이드의 사상은 우리에게 쾌락 원칙 기능의 중심에서 정확히 무엇을 발견하는지, 다시 말해서 쾌락 원칙에 넘어 있는 문제를 제기하도록 지시한다. 네, 이게 승화예요. 인간 주체의 쾌락 원칙 너머에 대상을 승화하는 문제가 있다. 창조, 대상의 창조가 바로 승화예요. 대상을 새롭게 창조하는, 대상을 더 아름답게 창조하는 것, 대상을 더 선하게 창조하는 것. 이게 승화라죠. 승화라는 것이죠. 기표를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표를 통해서. 기표, 창조, 승화 이렇게 하는 거죠. 기표는 창조의 도구예요. 창조의 수단이에요. 승화의 도구고 승화의 수단이에요. 그 창조 행위가 바로 승화예요. 창조 행위를 통해서 결과 지어지는 것이 바로 승화다. 인간은 기표를 만들어 세상에 도입하는 존재다. 인간은 기표를 통해 사물의 이미지를 만들며 사물의 승화는 이 이미지의 승화의 수준에 있다. 기표를 통해서 사물의 이 창조적 이미지를 만드는 거예요. 창조적 이미지. 그리고 승화라는 건 바로 그 이미지의 승화의 수준에 있다 이거예요.
승화라는 건 이미지의 승화, 이미지, 형상이 얼마나 고양되느냐, 그 수준에 승화의 수준이 달려있다 이거죠. 나에게 상처를 준 저 사람을 내가 기표를 통해서 저 사람에게 긍정적이고 새로운 창조적인 이미지를 부여할 때, 형상을 부여할 때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한 거예요? 대상을 어떻게 한 거예요? 고양시킨 것이고 새롭게 창조한 거죠. 그게 승화예요, 그게. 예, 그게 승화예요. 그래서 오늘 사물과 악, 그리고 기표와 창조와 승화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습니다. 네, 또 한 주간도 좋은 가을의 열매 맺으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